포퓰리스트, 네, 포퓰리스트. 그리고 국민들의 촛불로 만들어진 이 전국에서, 그리고 사드 문제를 비롯한 여러 외교 문제의 복잡성, 그리고 레드 컴플렉스가 극심한 이 분단 국가의 대선 후보로서 여쭙니다. 통일될까요? 통일될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통일해야 합니다로 답하겠습니다. 해야죠. 이 나라의 모든 불안의 뿌리는 분단이고, 또 이 나라의 소수의 특권 기득권층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 기반이 분단입니다. 통일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.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북한에는 극좌 세력들, 분단이 북한, 예를 들면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게 북한 지배체제에도 지배집단에게 유리합니다. 왜냐면 소위 인민을 통제할 때, 저 서들어, 큰일 났다, 지금. 이게 제일 좋아요. 이 소위 남한도 소위 우익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의 권력, 특히 부당한 걸, 정상적인 권력 같은 건 그러지 않죠.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는데 제일 도움된 요소가 현재 분단 구조죠. 그래서 이 분단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, 그들이 이 나라의 이 남북의 실제로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, 통일될 만한 고춧가루 확 뿌려가지고, 심지어 휴전선에 와서 총 좀 쏴달라고 돈 주고,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?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서. 총풍 사건이라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. 총풍 사건. 내가 고발당했는데 거기서 사실 유포했다고. 사실이에요. 이회창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후보가 그 측근들이 북경에 가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서 부탁한 거죠. 돈 줄 테니까 총격 도발을 해달라. 남은 휴전선에서 남쪽을 향해서 우리 병사들을 향해서 총을 좀 쏴달라. 하다가 걸렸어요. 처벌받았는데 하여튼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,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이죠. 경제적으로도 엄청, 저는 통일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이고 뭐 귀찮게 따로 살지 뭐, 이게 많아졌어요. 여러분,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 요새 들어봤어요?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. 옛날에는 그냥 그게 집회 뭐 이런 데서 그냥 맨날 부르는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. 지금은 통일 노래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.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젊은 세대는 통일을 하지 말자가 더 많대요.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통일은 제가 얘기만 좀 할게요.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, 우리 미래에 관한 거니까. 첫째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해요. 올해 군사비, 국방비가 40조 원이 들어갑니다. 40조. 느낌이 안 오죠? 북한의 1년 총생산이 30조입니다. 북한의 1년 총생산이 30조예요. 북한 1년 총생산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맨날 미군 없으면 진대요. 뭘 얼마나 해먹었길래. 사드 없으면 큰일 난대잖아요. 이 엄청난 직접적 비용 외에 간접 비용이 또 있어요.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. 이 나라는 전쟁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받아요. 외국에서 돈 빌리면 이자 더 줘야 돼요.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의 주가도 할인됩니다. 이거 위험한 지역에 있는. 이 손해가 엄청나죠.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할 경우에 얻을 이익을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 경제 활로가 사실 북한에 있어요. 아직도 요새 거기는 인건비가 10몇만 원에 불과해요. 그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. 근데 말통하지요, 똑똑하지요, 손재주 좋지요, 고등교육 다 받았죠. 그건 다 고등교육 다 시키니까. 고등교육 다 받았죠. 통역 필요 없지. 자원 엄청나게 많죠. 가깝지. 이거 완전히 황금의 땅입니다. 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. 이게 너무 야박한 얘기긴 한데. 우리나라 경제가 그야말로 폭발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. 그래서 개성공단, 금강산 관광 다 해야 됩니다. 우리가
더 많이 득보지 저들이 득보겠어요? 왜냐면 개성공단도 빨리 복귀해야 되고 금강산도 빨리 재개해야 되고 경제교류 대화 빨리 시작해야 되죠.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길이에요.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맨날 약소국이라서 이래 취하고 저래 맞고 이게 피해가 너무 큰데 남북이 통일되면 인구 7,500만, 약 8천만 가까이 독일 규모가 됩니다. 독일 규모. 그리고 이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력, 그다음에 잠재력이기 때문에 바로 세계 강대국 수준으로 올라갑니다. 우리가 다른 나라를 괴롭혀서 특별히 뭘 뜯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죠. 안전하게 강하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형제인데도 아직도 형제인데도 부모 자식 간에 못 만나고 있는 이상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민족적 문제가 심각합니다. 그런 고통이 있어요. 이게 지금 개나 소는 만나는데 사람만 못 만나? 네? 다 만날 수 있는데 북한 내에 있는 가족만 못 만나요. 이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? 지구 반대편인 사람도 만나잖아요. 그래서 이 문제들 인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모든 면에서 또 우리가 영구적으로 역사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. 전쟁 두렵죠. 전쟁이 보통 한 200~300년 만에 한 번씩 길면 한 500~600만 원에서 엄청난 대규모의 체제 변형적인 전쟁 혼란이 벌어지는데 이 남북한의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지금 53년이 끝났으니까요. 이제 6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.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데가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. 지금 우리는 내성이 생기 잘 몰라요. 그런데 길게 세계의 눈으로 역사의 눈으로 한반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. 진짜로 일촉즉발의 화약고입니다. 그것도 세계 최고로 군사력이 밀집돼 있어요. 발칸반도 이건 유도 아닙니다. 그리고 툭 건너고 터져버리게 돼 있어요. 지금 멀리서 보면.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. 우리가 겨우 안전하게 한 50년 살았다고 쳐요. 만약에 50년 후에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일이 생기면 우리의 자식들은 다 죽습니다. 그래봤자 100년, 130년밖에 안 돼요. 얼마나 위험합니까? 멀리서 역사의 눈으로 보면. 그래서 이 위험을 제거해야 돼요. 통일하는 것이 그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죠. 통일이 안 되면 지금도 여전히 총을 들고 서로 죽이려고 백몇십만 명이 총을 드는 거죠. 누군가 예를 들면 이 박근혜 이분이 그냥 진격 졸다 나와가지고 춘실이 말 듣고 그냥 진격하라고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